2011년 7월 8일 뉴욕의 다리엔 레이크 놀이공원에서 한 손님이 라이드 오브 스틸 롤러코스터를 타던 중 경사면을 넘는 순간 좌석에서 튕겨져 나왔다. 그는 롤러코스터 열차에 머리를 부딪힌 뒤 땅으로 추락했고 심각한 부상을 입어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그는 애초에 이 놀이기구를 타도록 허용되어선 안 되는 상태였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가 탑승하는 과정에서 공원 직원 중 어느 누구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다리엔 레이크 놀이공원의 역사는 19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5년 뉴욕 다리엔 근처에 인공호수가 조성되어 대중에게 개방되었다. 방문객들은 50센트만 내면 하루 종일 호수에서 피크닉을 하거나 수영을 즐길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은 점점 더 인기 있는 휴양지가 되었고 다양한 시설이 추가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공원으로 시작하여 낚시와 승마, 캠핑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이 가능하였다. 약 20년 뒤 1980년대에 본격적인 놀이공원으로 확장되면서 첫 대형 롤러코스터가 개장되었다. 이후 호텔과 워터파크, 대형 콘서트장까지 설치되면서 2011년에 다리엔 레이크는 뉴욕의 대표 테마파크로 자리 잡게 된다. 라이드 오브 스틸 롤러코스터는 1999년에 개장한 공원의 대표적인 롤러코스터 중 하나였다. 이 롤러코스터는 높이 65m의 급강하를 포함하며 공중부양 감각을 주는 여러 개의 에어타임 힐과 급커브가 포함된 초고속 롤러코스터였다. 이 강렬한 스릴 덕분에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탑승하는 대표 놀이기구다. 하지만 개장 첫 해인 1999년 5월 16일 첫 번째 사고가 발생했다. 한 탑승객이 작은 경사면을 넘는 순간 좌석에서 튕겨져 나갔다.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심각한 척추 부상을 입어 평생의 통증과 이동의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당시 조사를 통해 그의 체형 때문에 안전바가 올바르게 잠기지 않았고 그로 인해 좌석에서 이탈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법원은 다리엔 레이크 측에 약 52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고 이 사고 이후로 롤러코스터에는 보조 안전벨트가 추가 설치되었다. 이후 10여 년 동안 추가 사고 없이 운영되었지만 오늘의 영상 주제인 2011년에 다시 한번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2011년 7월 이라크 전쟁의 참전용사인 제임스 해커머 하사가 가족들과 함께 놀이공원을 방문했다. 그는 이라크 전쟁에서 사제 폭발물 공격을 받아 양쪽 다리를 잃었고 2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진 뒤 다시 말하고 먹는 법을 배워야 하는 부상을 입었었다. 그는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고 재활을 거쳐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면서 스포츠 경기 관람, 외식, 그리고 특수 제작된 자전거를 타는 등 활발한 사회생활을 이어갔다. 놀이공원 방문은 그에게 완전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기회였을 것이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최대한 많은 놀이기구를 타길 원했다. 해커머 하사와 가족들은 공원 내 호텔에 체크인한 후 오후 2시 30분경 놀이공원에 입장했다. 그는 처음으로 안내 부스에 들러서 자신이 탈 수 있는 놀이기구 목록을 문의하였는데 직원들은 장애인 손님을 위한 안전 가이드가 담긴 팸플릿을 제공하였지만 그는 이미 기본 팸플릿 한 부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고 나서 직원들은 휠체어 이용객의 놀이기구 탑승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대부분의 놀이기구에서 휠체어 이용객은 출구 쪽으로 입장한 후 직원의 도움을 받아 탑승하게 되어 있었다. 그는 놀이공원 대표 기구인 롤러코스터 라이드 오브 스틸을 가장 먼저 타기로 결정했다. 안내받은 대로 출구를 통해 입장했고 이 과정에서 신장 제한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의 신장은 놀이기구 탑승 기준보다 낮았지만 이 사실을 확인한 직원은 없었다. 탑승구에 도착한 후 그는 직원의 도움을 거절하고 조카의 도움을 받아 롤러코스터에 몸을 실었다. 그는 참전용사답게 롤러코스터 맨 앞자리에 앉았고 롤러코스터는 출발했다. 라이드 오브 스틸 롤러코스터를 한번 함께 타보자. 타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바의 다음 챕터를 눌러주세요.
사고가 일어난 것은 한 언덕의 정상에서였다. 당시 뒷좌석 손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쓰고 있던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려 하자 이를 잡기 위해서 손을 뻗었다고 한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좌석에서 이탈하여 공중으로 튕겨나갔다. 그는 그대로 아래로 추락했고 심각한 부상을 입어 즉사하였다. 사망사고 직후 놀이기구는 즉시 폐쇄되었으며 사고 조사가 이루어졌다. 기계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가 애초에 탑승해서는 안 되는 신체 조건이었음이 밝혀졌다. 놀이기구 안내판에는 키와 몸무게 등 신장 사이즈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닌 모든 탑승객은 두 다리가 있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적혀 있었지만 직원들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심지어 여러 명의 직원이 그의 다리가 없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당시 근무 중이던 놀이기구 운영 직원들은 모두 기본적인 안전 교육을 이수했으나 정기적인 교육이 부족하여 절차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문제였다. 또한 근무 중이던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21살로 사회초년생이었기에 자신감 있게 손님을 제지하는 경험이 부족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놀이공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첫째, 안내 표지판의 개선. 둘째, 직원 재교육 및 안전 절차 강화. 셋째, 안전감독관을 채용하여 직원들의 안전 절차 준수 여부 점검. 해커머 하사의 가족은 공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였고 합의금을 받아 두 자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커머 하사의 여동생은 이렇게 말했다. 그 순간 그는 지난 3년 반 동안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범하게 느꼈을지도 몰라요.